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P 500을 추종하는 미국 ETF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워렌 버핏은 아내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산의 90%는 S&P 500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미국 채권에 투자하라는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엄청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ETF입니다. 참고로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가 넘고 50년 동안 평균 연간 수익률 20%를 기록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는 S&P 500 ETF를 투자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아마도 사후 버크셔 해서웨이의 닥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버핏이 이전 연례 주주 서한에서 인정했듯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규모 자체가 워낙 커져서 수익의 변화를 줄 만한 기업을 찾아 투자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은 거의 정확하게 S&P 500의 수익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여겨지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워런 버핏의 성과가 지난 20년 동안 주식시장의 수익률과 동일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난 11월에 세상을 떠난 버핏의 오른팔 찰리 먼거의 부재가 버크셔의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집니다. 차세대 워렌 버핏이 나타나 그의 회사에 투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버핏의 말대로 S&P 500 지수 ETF에 투자하는 게 가장 나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는 일반적인 조언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점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S&P 500 지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상위 500개 기업을 가지고 만든 지수입니다. 상위 500개 종목들을 시가총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수로 만든 것이며 비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우리가 쉽게 접하고 들어본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각 기업의 주가의 변동이 일어나면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연스럽게 보유 비율은 계속 변화됩니다.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을 확인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7%, 애플 6.3%, 엔비디아 4.3%, 아마존 3.7% 그리고 메타 2.5%입니다. 최근에 기술주가 크게 상승하면서 나스닥 팩 지수의 상위 5개 기업과 유사해진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점은 첫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은 이제 글로벌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단순 시가총액 순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닌 각 산업별 상위 기업을 포함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지금까지 꾸준한 장기 성과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S&P 500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 경제 성장의 대표 기업들로 구성되어 온 만큼 장기적으로 우상향해왔고 앞으로도 글로벌 지배력이 유지되는 한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신뢰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투자 상품이니만큼 거래의 유동성과 편의성 또한 투명성 측면에서 압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S&P 500을 추종하는 ETF로 가장 많이 알려진 스파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는 최초의 ETF로 1993년 1월 22일에 상장되었습니다. 상장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 10%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7%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악의 손실률을 기록한 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마이너스 36.8%였지만 이는 2년도 채 되지 않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기준 38%의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S&P 500 지수의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상장 이후 31년간 하락했던 해가 고작 6개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80%의 확률로 연간 단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하락이 컸던 해의 다음에는 상승폭이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만큼 회복력도 놀랍습니다. 괜히 워렌 버핏이 신뢰를 하는 ETF가 된 게 아닙니다. 웬만한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단기적으로 S&P 500 지수를 능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S&P 500 ETF를 계속해서 이기는 펀드는 1%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배당 성장률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스파이의 연평균 배당 성장률은 1993년 상장 이후 10.5%에 달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다는 사실은 미래의 배당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스파이를 다른 동일한 S&P 500 지수 추종 ETF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먼저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두 개의 ETF인 스파이와 VOO를 비교해보겠습니다. VOO도 스파이와 마찬가지로 S&P 500 지수를 복제해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따라서 두 ETF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스파이와 VOO의 1년, 3년,
5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정도면 퍼포먼스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100% 똑같지 않고 조금 다른 이유는 각 ETF별 운용 수수료 차이와 리밸런싱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보유 종목별 매매 가격 차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동일한 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ETF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수료입니다. 스파이의 수수료는 0.09%이고 VOO의 수수료는 0.03%입니다. 이는 VOO가 스파이보다 수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의미여서 몇몇 투자자들은 스파이보다 VOO를 선호합니다. 배당금의 경우 스파이의 배당률은 1.3%이고 VOO의 배당률은 1.4%입니다. 표면적으로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배당 지급일이 달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일 뿐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두 ETF 모두 동일한 지수를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분배되는 배당금도 동일합니다. 운영 규모는 스파이는 600조에 달하며 VOO의 경우에도 무려 500조 수준입니다. 거래량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스파이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360억 달러이고 VOO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24억 달러입니다. 수치적으로는 스파이가 VOO보다 20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VOO의 평균 거래량인 24억 달러도 매우 큰 수치입니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큰 사이즈의 펀드가 아니라면 일반 개인이 투자하는데 유동성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ETF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비용 측면에서 보면 VOO가 조금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SCHD와 같은 배당주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에 현금 흐름에 따라 스파이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SCHD는 분기 배당주로서 3, 6, 9, 12월에 분배금이 지급됩니다. 스파이 또한 분기 배당주지만 1월, 4월, 7월, 10월에 분배금을 지급함으로써 SCHD 투자자의 입장에서 겹치는 월이 없도록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VOO의 배당 지급월은 3월, 7월, 10월, 12월로 SCHD와 3월과 12월에 겹치는 월이 발생합니다. 배당 수입을 다르게 가져가고 싶은 투자자는 스파이를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TF의 유동성이 높으면 투자자들은 원하는 가격에 빠르고 정확하게 거래할 수 있고 거래 비용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거래량이 많은 스파이가 매수 매도 호가가 보여주는 스프레드가 제일 적어서 원하는 가격에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파이는 장기 투자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더나 투자자들이 더 선호하는 ETF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은퇴를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면 VOO가 더 맞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 또한 비용이 더 높은 스파이를 들고 있는 이유도 스파이의 유동성이 높아 큰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미국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스파이와 VOO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화와는 달리 위기시에 가치가 오르는 달러 자산이면서 글로벌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